결혼 1년 후. 자기야, 나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이젠 좀 가벼운 일이라도 해보고 싶어. 사람도 만나고 나도 용돈도 벌고. 어때? 힘들지 않겠어? 자기 몸이 약해서 결혼하면 외벌이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아이 생길 때까지 맘 편하게 놀고 싶다며. 혹시 나 때문에 눈치 보이는 거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쉬다 보니까 이젠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 그래. 자기 눈치 보거나 다른 뜻 있는 거 아니야. 9시에서 6시까지 직장인처럼 근무하는 건 싫지만 자기 출근하고 나면 나도 너무 우울하니까 잠깐만이라도 나가서 아르바이트 할래. 기특하네. 알겠어. 대신 조금이라도 무리하는 일이면 바로 그만두게 할 거야. 알았지? 알겠어. 나도 건강 먼저 생각해서 무리 안 할 거야. 사실 벌써 면접도 보고 왔어. 저기 사거리에 새로 생긴 마트. 점심에만 잠깐 나가서 일할 거야. 벌써 사고치고, 나한텐 애교로 넘어가려고 했잖아. 내가 못 살아. 그래, 이왕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거 잘해봐. 그리고 생활비 보탤 거 없으니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은 우리 자기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 사 입어. 부족하면 내가 용돈은 더 보내줄게.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야. 그럼 나 다음 주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하는 거다. 알겠지? 그 후 1년 뒤. 자기야, 갑자기 미안한데 너무 급한 일이라서 갑자기 내가 며칠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 집도 정리를 못하고 나왔어.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정리 좀 부탁해.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왜 전화는 받지도 않고 그래?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내일 10년지기 장례식을 가야 될 것 같아. 친구 어머님도 쓰러지시고 정신이 없나 봐. 갑자기 연락을 받고 너무 정신이 없고 놀라서 전화 온 줄도 몰랐어. 그런 일이면 나도 가서 도와야지. 내가 연차 쓰고 갈 테니까 짐 챙기고 있어. 당신 그 정신으로 어떻게 가려고 그래? 아니야. 자긴 그냥 집에서 기다려줘. 친구가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한 거라. 지금 장례식장에 아무도 부르고 싶지 않다고 하셔. 나도 마지막 인사하겠다고 겨우 사정사정해서 가고 있어. 돕는 건 좋지만 자기 마음도 먼저 챙기고 일단 도착하면 꼭 연락해. 알겠지? 무슨 일인진 다녀와서 내가 물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착해서 연락할게. 미안해. 3일 뒤. 발인까지 끝내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거야. 근데 자기야, 너무 미안한데 내가 자기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부탁인데? 당신 힘들 텐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 친구한테 아이가 하나 있었어. 나도 사진으로만 얼굴을 봤고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 친구가 남편이랑 이혼하고 생활고를 어려워하다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거라 2살 아이가 부모 없이 울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 그럼 아이를 후원이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나도 그런 도움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 후원? 어쩌면 후원일지도 모르고. 일단은 친구 부모님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아이를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음 좀 정리하실 시간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우리가 잠깐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괜찮겠어? 당신 우린 딩크라고 아이 없이 살고 싶다 노래를 부를 정도로 아이 싫다고 했잖아. 그런데 아무리 지금은 좋은 마음일지라도 본인 아이도 아니고 남의 아이를 힘들지도 몰라. 부모님이 언제 괜찮아지실지도 모르고.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일단 내가 이렇게라도 친구 짐을 덜어주고 싶어. 알겠어. 당신 편한 방향으로 해. 나도 많이 도와줄게. 그 일은 이후에 고민해보자. 괜찮을 거야.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선택도 못했을 거야. 내 마음 알지? 오늘 아이 짐이랑 챙겨서 저녁에 들어갈게. 알겠어. 당신도 고생 많았어. 오늘은 저녁 맛있는 거 먹자. 나도 일찍 들어갈게. 일주일 뒤. 그래서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오빠도 정말 대단하다. 세연이도 그렇고. 나라면 아무리 친한 친구 아이라도 선뜻 그런 선택 못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학창시절에 왕따도 당하고 어려웠는데 그 친구가 나서서 친구도 해주고 나쁜 친구들이랑 싸워도 주고 했나 봐. 그래서 항상 받은 도움 돌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대. 정말?
새언니라면 그런 아픔은 모르고 살았을 사람 같아 보였는데. 그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그런 소중한 친구 아이라면 못 본 척하기도 어렵지. 더군다나 남편도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고. 아이 낳고 남편은 술 문제로 바로 이혼하고 혼자 키웠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우울증도 오고. 연락처도 갑자기 바꾸고 잠수를 타버려서 결혼식에 초대도 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생기니까 어때? 오빠 아이라면 어버버 어려워했잖아. 신기한 게 아이가 참 네 새언니를 닮았다. 그래서 그런지 정이 많이 가. 귀엽기도 하고. 나도 아직은 어색한데 끝이 있는 일이니까 그때까진 잘 챙겨줘야지. 새언니를 닮았어? 그거 참 신기하네. 내가 그 얘기하니까 친구랑 학교 다니면 둘이 쌍둥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닮았었다고 하더라. 그런 친구라니 더욱 그립고 언니도 힘들겠다. 아이 엄마 사진은 좀 봤어? 나도 사진 좀 보고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친구가 갑자기 연락처를 바꾸고 잠수를 탈 때 본인도 사정을 모르니까 상처받고 사진까지 싹 다 치웠다고 하더라고. 평생 믿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게 충격이었나 봐. 언니가 이번에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 오빠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 알았지? 걱정하지 마. 벌써 아이 성장 과정별 양육책도 구입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와이프도 친구 아이 돌보면서 딩크 생각이 바뀌면 우리도 아이 생각해봐야지. 3달 뒤. 박서방, 잘 지내고 있지? 큰 집에서 소를 잡는다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하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은가? 김포로 영은이랑 같이 와. 김포 큰 집이요? 네, 장모님.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시간 맞출게요. 건강이랑 다 괜찮으시죠? 자주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 아이라니. 혹시 영은이가 임신이라도 했어? 아이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양가 어른들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이 사람아. 네? 아니요. 장모님, 저희 2사람 아이 말고요. 혹시 영은이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중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같은 시각. 박서방이 네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너 결국 그 아이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다가 박서방이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엄마, 박서방한테 혹시 실수했어? 무슨 말 한 거 아니지? 아이씨. 지금 박서방이 갑자기 네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길래 내 가슴이 철렁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이 녀석아. 친구 이야기는 뭐고? 아이는 어쩔 거야? 그럼 어떡해? 사실대로 말하고 데리고 와? 어쩔 수 없잖아. 친구가 애 두고 자살해서 애 키울 사람 없어서 불쌍해 죽겠으니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알고 말 맞춰서 얘기해. 알겠지? 박서방이 알면 다 죽어. 아이고, 넌 언제 정신을 차릴래? 언제? 그 거짓말이 언제까지 가겠어? 언제까지? 이번 주말에 큰 집에 오라고 했는데. 너희는 빠져야겠다. 당분간 이쪽은 얼씬도 하지 말어. 그런 말이 나한테 먼저 했어야지. 왜 박서방한테 먼저 해서 이 사단을 들어? 넌 어릴 때부터 사고는 엄마 몰래 먼저 다 저지르고 나한테 뒷수습하라고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니? 같은 시각. 그랬었지? 내가 요즘 깜빡깜빡 정신이 없어서 아이라길래 영은이가 임신이라도 했나 갑자기 기뻐서 이상한 말을 했네. 그러실 수 있죠. 장모님, 주말에 괜찮으시면 아이도 데리고 갈게요. 말도 잘 듣고 착해요. 제가 아이는 잘 모르지만 순한 것 같아요. 내가 못 살아. 이걸 또 깜빡했네. 그 소 잡는다는 게 이번 주말이 아니었네, 박서방. 지난 주말이었나 보네. 다음에 내가 소고기 사갈 테니까 그때 얼굴 보자고. 또 까먹은 거 없는지 확인해 보러 가야겠네. 이래 박서방 바쁜데 나 때문에 더 정신없겠어. 그럼 일하게. 3개월 뒤. 아이는? 아직 데리고 있는 거야? 벌써 5개월, 6개월 된 거지. 오빠, 이렇게 지내다가 반년이 1년, 5년, 10년이 될 거야. 그쪽 부모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손주 못 보실 정도로 맥없이 지내고 계신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쩌면 내가 점점 보내기 싫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어.
처음엔 금방 보내야지 싶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가 간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못 물어보겠어. 뭐? 오빠 그러다가 입양하겠다고 말할까 무서워. 오빠 애도 아니고 정 때문에 입양 결정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야. 지금 순간의 감정이면 어쩌려고 그래. 입양은 그 아이 인생을 평생 책임져야 되는데. 요즘 입양 가정도 많아졌고 만약 나한테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어쩌면 나도 가능하겠다 싶어. 하지만 네 말처럼 내가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무섭고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 순간적인 동정이 맞을지도 몰라. 언니랑 충분히 얘기해봤어? 기약이 있는 일이라면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지 기간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정이란 것도 무시 못하고 만약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도 함께 얘기해야지. 네 말이 맞아. 나도 얘기가 필요하단 건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말을 꺼내고 입양을 해야 한다거나 아이가 이제 조부모한테 가야 한다거나 둘 중 한 개를 선택하라고 할까봐 대화를 미루고 있어. 오빠도 마음 많이 복잡하겠다. 입양이라는 건 신중해야 하고 일단 본인들이 결정하게 되면 양가 어른들도 설득해야 될 문제야.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건 그쪽 조부모에게도 나쁜 일인 것 같아.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었다면 이젠 현실도 돌보셔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조만간 한번 얘기해봐야겠어. 고맙다. 다음 날. 박서방, 내가 몸보신하라고 사골이랑 택배 보냈으니까 잘 챙겨 먹어. 먹고 싶은 거 혹시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겠지? 장모님, 매번 감사해요.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장모님 장인어른 먼저 챙겨 드시지. 저희까지 챙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난주에도 홍삼 보내주셨고, 저번엔 좋은 버섯이라고 그대로 또 저희 주셨잖아요. 아니야. 우린 다 늙어서 그런 거 먹어도 힘도 못 써. 젊은 사람들이 먹고 힘을 내야지. 박서방, 내가 박서방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우리 영은이가 철이 없고 그럴 텐데. 박서방이 듬직하게 우리 영은이 옆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야.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 전 영은이만 보면 매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유학도 못 가고 결혼하고 좋은 대학교 미술 전공으로 졸업하고 지금 저 때문에 일도 쉬는 거 보면 제가 죄인이죠. 박서방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우리야 너무 고맙지. 일주일 뒤. 자기야, 이것 봐. 자기 디자이너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렇지? 근데 이번에 우리 협력업체 회사에 디자이너 모집 공고가 올라왔어. 조건도 너무 좋고, 저 회사 규모면 자기가 이루고 싶던 꿈 이룰 수 있을 거야. 어때? 정말? 와, 정말 꿈만 같은 직장이네. 그래? 근데 당신 반응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사실 하준이 때문에 그래. 하준이가 우리 집에 오면서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됐고. 근데 일 나가게 되면 내가 하준이 돌보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 그렇지. 확실히 자기가 일하면서 아이까지 돌본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자기야, 나도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우리가 하준이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언제까지 하준이를 기약 없이 데리고 있을 순 없어. 당신도 알고 있지?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이 말하는 건 무슨 뜻이야? 이제 하준이 보내자는 거야? 아직 친구 어머님도 여전하시고 지금은 아니야. 사실 우리가 반년을 하준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마음이 있으셨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하셨겠지. 그런데 연락 한 번 없고. 맞아, 자기야. 그래. 사실 정신이 없다는 게 친구에게 애착이 없다는 거였어. 뭐? 애착이 없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당신이 부담 느낄까 봐 내가 말을 못했어. 사실 친구 부모님도 이혼 가정에 친구 어머님이 홀로 친구 방치하고 키우신 거라 친구가 죽었어도 한 번을 슬퍼하지 않고 본인 먹고 살 걱정만 하신 분이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 어쩌자는 거야? 왜 자꾸 나도 모르는 게 나오고 불어나는 거야? 너 혼자만 알고. 오빠가 전부 다 알게 되면 하준이 데리고 올 때 반대할까 봐 그랬어.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면 부담을 느낄까 봐. 하준이,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고아원으로 가야 돼. 우리가 버리는 거라고.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사실 나도 하준이 보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 근데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도 스스로 아직 확답을 못 주겠어. 하준이 조금만 더 크면 나도 나가서 일할게.
미술 안 해도 괜찮아. 나 유학도 포기하고 자기 선택하고 결혼했어. 알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당신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던 거야. 근데 아이 때문에 또다시 꿈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고. 아니, 나 아쉽지 않아. 난 괜찮아. 아무리 좋은 대학 디자인학과를 나왔어도 모든 디자이너들이 선망하는 회사에 입사한다고 하더라도 난 그 꿈 포기하고 지금은 하준이랑 같이 지내고 살고 싶어. 그게 지금 내 꿈이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당신 꿈 도와줄게. 나 때문에 꿈을 포기했고 난 당신한테 늘 죄인이었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전부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준이, 내가 정말 열심히 키울 거야. 하늘나라에 먼저 간 우리 천사가 보내준 것 같아. 그래서 더욱 사랑스럽고 잘해주고 싶어.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나 최선을 다할 거야. 영훈아, 나도 하준이한테 친아빠처럼 정말 잘할게. 하준이가 어려서 정말 다행이야. 본인 버리고 간 나쁜 새끼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친아빠 그 이상으로 다 해줄 거야. 우리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자. 정말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다음 날. 아유, 정말 미친 거야. 아이,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키우겠다니까. 난 살 떨려서 네가 그 아이 키우는 거 못 봐. 아이, 그러다가 박서방이 알게 되면 어쩔 건데. 엄마, 평생 모른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10년 넘게 살다가 알게 되면 어쩔 건데. 이미 정들어서 그 사람 성격에 절대 우리 못 버려. 결국 무릎 꿇고 울고불고 하면 다 들어줄 그런 사람이라니까. 아이고, 요거사 정신 차려. 그냥 엄마가 키우겠다고 하고 데리고 와. 내 새끼야. 내가 키울 거라고. 네 새끼인 건 알고 있냐? 아이, 그런 애를 두고 결혼을 해? 아, 근데 왜 지금 와서 잘 살고 있는 애를 데리고 오냐고. 엄마, 이런 게 모성인가 봐. 그땐 죽도록 믿고 싫었는데 데리고 오니까 핏줄이라고 땡기더라. 날 닮았는지 눈이 크고 귀여워.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예뻤나? 정말 철이 없다 없다 해도 아이, 너처럼 없을까? 아이고, 난 모르겠다 모르겠어. 박수박 알더라도 난 모르는 일이니까 너 알아서 해. 일주일 뒤. 안녕하세요. 박상준 씨 맞으시죠? 잠시 연락 괜찮으십니까? 네, 제가 박상준인데 누구시죠? 전 처음 보는 성함인데요. 저는 이하준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하준이 아빠요? 그럼 저한테 왜 연락하신 겁니까? 지금이라도 하준이 데려가겠다느니 이런 말을 하려고 연락한 겁니까? 김영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내가 애를 버리고 갔답니까?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내 아내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일단 화내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요. 나 하준이 버리고 간 적 없고 지금 돈 벌어서 아이 키우려고 외국에 나와서 돈 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자랑 애만 버리고 가서 하준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돈을 벌어서 아이를 먹여 살립니까? 에? 하준이 엄마가 자살이라뇨? 그것도 김영은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준이 엄마 멀쩡히 잘 살아 있습니다. 아주 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집사람이 장례식도 다녀왔어요. 당신이 아이를 버렸고 외조모도 애엄마 손주 나몰라라에서 결국 우리가 데리고 온 겁니다. 박상준 씨, 내 말 잘 들어요. 당신 김영은 그 여자한테 속고 있어요. 뭐? 당신이 뭔데 내 아내가 날 속인다 만다 그딴 말을 해. 당신이 믿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증거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왜 우리 영은이랑 같이 있고 저 서류는 유전자 검사? 아니, 이게 다 무슨... 나한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갑자기 왜 나한테 연락한 거냐고.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전 김영은이랑 2017년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3년 전에 헤어졌어요. 맞아요. 당신을 만났던 시기랑 약 1년은 겹치죠. 양다리였어요. 사실을 알고 말하니까 나보고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울고 매달려도 난 아니라길래 결국 헤어졌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맞아요. 김영은 그 여자 정말 다 거짓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당신이랑 결혼 약속 잡고 갑자기 날 찾아왔어요. 진짜 사랑한 사람은 나라고. 나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퉜던 시기가 있어요.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잠깐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래서 나를 다시 잡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결국 당신에게 돌아갔죠. 내 아이를 가지고. 나한텐 내 아이라고 했어요. 파혼을 하려던 마음을 다잡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아이를 낳고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식은 미루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막달의 유산이 되었고요. 맞아요. 그 아이예요. 사실 유산된 게 아니라 출산을 했고 제가 키우게 됐죠. 김영은한테 시달리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아이를 안고 찾아왔어요. 네 아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어렵게 6개월이 넘어갈 때까진 엄마랑 같이 키우고 돌쟁이 때 사정이 어려워서 일본으로 왔어요. 전 여기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저도 믿기 어려워요. 거짓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도 같이 힘들어봐라 싶은 마음에 양육비 소송을 했어요. 그래도 매달 돈은 보내더라고요. 그게 2년 전인 거죠. 주부로 살고 싶다던 사람이 갑자기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1년을 꼬박 보내더니 갑자기 우리 엄마를 찾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한테는 나랑 다시 잘해볼 거라고, 그래서 아이 데리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 건가요? 평생을 그림만 그리고 디자이너로 살고 싶다고 했던 그런 여자였어요. 박상준 씨한테 그림을 그렸다고 했어요. 그 여자 평생 붓 한 번 못 들어봤어요. 땡땡대 디자인학과 졸업했다고 했어요. 유학 준비하던 시기에 절 만났고 임신하면서 유학도 포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늘 주인처럼 지냈다고요.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땡땡대요. 저기 지방에 있는 땡땡 전문대에 그 여자 엄마가 돈을 가져다가 겨우 졸업시켰고요. 젊었을 때부터 유명했어요. 사고 치면 엄마가 와서 뒷수습하고 돈으로 막는다고. 그럼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난 하준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내 아들이니까. 실수였어요. 양육비 받겠다고 그 미친 여자를 자극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준이 데리고 가는 거 그게 연락한 이유입니까? 그리고 그 여자 실체를 당신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 대 사람 도리로요. 그날 밤. 자기, 하준이랑 같이 나가서 왜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있길래. 나도 같이 가자니까. 당신이 거길 왜 가? 하준이 원래 본인 집으로 돌아갔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하준이 집은 여긴데 왜 본인 집으로 돌아가? 김영은, 너 정말 미쳤구나. 이거 유괴야. 오늘 귀국했고 정식으로 너 고소하고 처벌받게 할 거니까 각오해. 당신... 자기야, 아니야. 이거 오해야.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냥 스토커라고. 그만해. 진짜 더럽고 추하다. 네 모든 비밀 다 말해줬어. 배우해도 되겠더라? 나도 너랑 너희 가족 사기 결혼으로 소송하고 바다 끝까지 끌어내릴 거야. 기대해. 우리 만나서 얘기해.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얼굴 볼 건 판사 앞에서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조만간 경찰서에서 보자. 넌 끝이야. 순수하고 착한 천사 같은 사람이라 믿었던 아내는 두꺼운 가면에 숨어있던 악마였습니다. 악마로 돌변한 아내는 정말 더럽고 추하더군요. 본인이 뱉고 다녔던 거짓말들이 불어나 더 이상 장모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하준이와 저는 좋은 삼촌과 조카로 남기로 했습니다. 도와준 하준이 아빠와 함께 든든한 의리 패밀리가 되었네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여러분들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조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